안녕하세요. 김종섭입니다. 11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장이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했죠.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요. 나스닥은 또 상승했습니다. 다우는 상승이 멈췄지만 나스닥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마감했습니다. 2년 만에 최장기간 상승을 했는데요. 2021년도 11월 이후로 가장 긴 상승이라고 합니다.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.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차익 실현이 지금 되는 자리가 맞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매물이 좀 나왔다.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. 미국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. 국채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해서요. 오늘 4.5%로 마감했고 30년물도 4.62%로 내려왔습니다. 10년물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취하기 시작했다.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또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됐다라고 해석을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결국 시장은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싸움이고요. 다음에는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요.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년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76.7%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%랍니다. 그러니까 6월에서 5월로 땡겨졌습니다. 근데 사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물론 지표들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거 있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3.8%대 있잖아요. 실업률이 최소 4.5 정도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. 거의 5까지는 올라와야 그래도 경기가 좀 나빠지는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. 아직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가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미국에서 위워크이라는 그 공용사무실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겼는지 파산을 했죠. 그래서 손정희가 투자 18조 정도로 소리했는데 이 18조로 싹 다 날렸다고 하네요. 항상 미국 시장에는 침체가 오고 금리 인하 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부동산이었습니다. 2008년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되면서 결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됐고 맨 마지막에 르만 브러스가 파산을 하면서 추가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. 그래서 은행의 문제, 금융의 문제가 시장이 가장 화두가 되는데 거기에 기본은 부동산이었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.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. 제롬 파월이 오늘과 내일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끝났으니까 미국은 오늘이죠. 그 다음 내일이죠. 연설이 있습니다.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죠.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. 이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시점에 자크 폴락 연례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는데요. 통화 정책 관련 발언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거기서 통화 정책 발언이 있는지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요. 미국 시장은 사실 연준 의원들은 지표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.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제롬 파월도 그 이상은 발언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미국 시장이 랠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다우 산업은 일단 멈춘 상황인데요.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.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요. 나스닥은 0.08% 상승, 다우는 0.12% 하락인데요. 기술적으로 보시면 91선과 61선 사이에서의 캔들 움직임이 약 4일째 진행이 되고 있죠. 오늘 다우는 장중할 때 0.29% 상승했었고요. 또 0.46%까지 하락했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고점에 저점까지 약 0.7%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고요. 종가는 마이너스 0.12%. 결국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고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래도 5일선 위에 있고 또 61선 근처에 91선 근처에 있고 60선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평선사로 5일선과 60일선이 골드크로스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.
나스닥의 모습을 보면요. 나스닥은 91선을 돌파한 후 오늘 91선을 살짝 이탈 시도를 했었죠. 장중화 때 0.49% 하락했었는데요. 결국 그걸 극복하고 다시 플러스로 마감을 합니다. 그러면서 90에서 안착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0년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. 10년 국채금리 보시면 오늘 4.50대에서 끝났거든요. 요쯤에서 끝났어요. 요쯤에서. 그러니까 60일선쯤에 끝났는데 아직 표기가 안 됐네요. 근데 후행 스팬이 캔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만큼 확실하죠. 이 얘기는 추가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려가기는 쉽다.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. 국채금리가 내려온다는 것은 시장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. 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채금리의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.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요.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죠. 어저께 4.4%인가요?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모습이 있었죠. 근데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. 오늘 또 하락해서 오늘 2.64% 하락했죠. 장중화 때 3% 하락했었는데 2.64% 하락하면서 75불대에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. 여기서 보시면 121선과 200일선과 241선 이게 누웠어요. 이 누운 240선을 이탈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유가가 더 빠질 수 있는데요. 저는 70불, 72불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고 있지만 그 이하는 보질 않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미국과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했다고 합니다.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미국에서 원유 재고량이 1200만 배럴로 급증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유가가 공급은 많은 상태고 수요는 줄어든 상태.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가 감산을 했어도 이제 그걸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. 추가 감산을 해야 되는데 감산하게 되면 그 점유율을 또 뺏기죠.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악수가 된 거죠.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이 유가의 하락이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. 뭐 이번에 발표는 10월은 벌써 지나갔고 지금 하락하는 것은 11월이기 때문에 10월보다 11월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. 어쩌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 종결을 연준 의원들의 발언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. 다음 달에.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.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요. 이틀 연속 하락을 했어요. 공매도 금지를 선언한 다음 날인 월요일날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날 화수 이틀을 하락시켰죠. 그런 와중 속에서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.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산타랠리 가능성이 있다. 근데 또 한쪽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급등했지만 다시 조정장에 진입할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제가 볼 때는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반영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이번에 만기가 오늘 만기죠. 이 만기 때문에 그 포지션의 어떤 수익률 그거로 인해서 누른 거 아닌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방향성이 다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. 오늘 만기인데요. 만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은 콜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 포지션의 누적으로 가보면요. 이 322 여기서부터 여기가 매도가 있었어요. 근데 이게 그 월요일날 급등하면서 335까지 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 손해, 이것도 완전 손해 나는 걸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죠. 그래서 322를 살릴 거냐, 아니면 오늘은 이틀 연속으로 미국이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하락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 322일까지 밀어낼 거냐, 아니면 그냥 갈 거냐의 싸움이 아닐까,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과정에 기관은 사실 여기서 물량을 많이 줄였어요. 매도를 많이 줄이고 끝난 걸 보면 오늘 추가로 밀기 부담스럽겠죠. 물론 외국인은 약간 매도가 나올 수 있죠. 근데 지금 그 수급적인 동향을 보면요, 그저께는 기관이 팔았고요, 어저께는 외국인이 소폭 팔았어요. 팔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
수급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뭐 외국인이 팔고 있다라고 뉴스를 자꾸 내보내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외국인은 별로 팔지 않고 있거든요.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만기로서 일단 주가의 대밀림은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